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 한의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앞서 틀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틀니와 더불어서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임플란트에 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틀니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틀니가 장점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더 선호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그 가운데서도 네. 젊은 층에서도 네. 사고라든지 풍치 때문에 맞습니다. 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임플란트 수술. 그래도 딱 생각했을 때는 복잡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네. 들거든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경애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경희 원장님 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네.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임플란트 식립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굳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만큼 계속해서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 원장님,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돼 있을까요? 네, 치아복은 오복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깨지거나 약해지고 때로는 잇몸뼈가 약해지면서 이제 치아가 상실되면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다행히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이 씹는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이제 최종 보철을 올릴 때까지는 이제 각 단계마다 시간이 필요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를 많이 기다렸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치아 보철물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됐던 게 이제는 발치 이후에 즉시 식립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하루에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성할 네. 수 있다라고 하면 바쁜 현대인들도 다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치아가 빠지는 원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자연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요, 자연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뼈가 높기 때문인데요. 네. 잇몸뼈를 높게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교합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구강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균이 많은데요. 이제 양치질에 의해서 그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세균이 살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 잇몸뼈가 높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교합력 때문인데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어떤 치아에 힘이 들어가는데 네. 이것을 교합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교합력이 고르게 분배된 게 아니라 어떤 치아에 특정하게 쏠리게 되면 그 치아의 잇몸뼈가 조금씩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위생도 잘 관리가 되고 교합력도 잘 조절돼야 자연치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잇몸뼈가 녹는 원인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균과 함께 교합력, 이 치아에 너무 많은 힘이 강해질 경우에 잇몸뼈가 상할 수 있다. 네.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치아가 상한다고 하면 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플란트가 당연히 대표적일 수 그렇죠. 있겠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랑 틀니 그리고 브릿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릿지라고 해서 치아가 빠진 부분에 앞뒤 치아를 이렇게 삭제를 해서
그 치아를 한 덩어리로 이제 다리처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할 때는 그 브릿지 아래 치아는 상실된 부분에는 치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강한 교합력을 받을 때 조금 이제 선별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제 틀니가 있는데 틀니는 잇몸 위에 어떤 치아를 배열을 해서 사용하는 의치입니다. 그래서 잇몸 위에 이제 올라가는 틀니의 경우 단단한 음식, 고기나 깍두기와 같은 경우 그런 음식들은 씹을 때 조금 지장이 있고요. 잇몸이 흡수됨에 따라서 이 틀니가 덜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4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즘에 많이 하시는 임플란트 치료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는 반영구적으로 인공뿌리를 심고 그 인공뿌리 위에 보철을 씌워서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브릿지처럼 앞뒤 치아를 깎으실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치아만 치료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제 자연치를 보존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 세 가지 방법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앞서서 틀니를 파악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 해볼까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이게 하루 만에 식립까지 가능하다, 수술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예전에는요, 네. 치아를 빼면은 그 잇몸뼈가 차오를 때까지 3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네. 또 이 임플란트가 뼈 완전히 굳을 때까지 또 6개월에서 뭐 1년을 기다리게 된 이후에 이제 보철물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치아는 뼈라는 거는 턱뼈랑 잇몸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잇몸뼈가 없다 하더라도 네.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턱뼈를 이용해서 고정을 얻고 그리고 부족한 잇몸뼈 부위는 잇몸뼈 이식을 해서 이제 초기 교정이 잘 나오면 거기 위에 이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치아를 뺀 후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 시간을 좀 줄일 네. 수 있는 그렇죠. 뭐 일명 원데이 네. 임플란트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맞을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요, 이제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것까지 가능했는데요. 네. 많은 장비가 발달됨에 따라서 치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뽑고 임플란트를 심고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부 보철물이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치아 이제 머리 상부 보철물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의료진이 많은 이제 기술이 숙련됐고 그리고 다양한 장비가 발달됐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치아를 뺀 후 이 원데이 만에 가능한 임플란트 수술 네. 방법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임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보철물 제작 도대체 네. 어떤 과정일까요? 이게 네. 임시 치아를 바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 네. 하루에 단번에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당연히 어떤 고도의 기술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또 이제 원장님들만의 어떤 노하우. 탁월한 능력이나 노하우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네. 그리고 임시 치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본을 떠야 돼요. 네. 근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임시 치아를 올린다거나 본을 뜬다거나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임시 치아 본뜨기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왼편에서 보이는 것 같이 찰것 같은 단단한 물질을 넣어서 이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본을 뜨는 건데요. 사실 이제 수술 직후에는 출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물질을 입안에 넣는다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이 개발된 방법은 우리 이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접촉식으로 치아에 본을 뜨는 방법입니다. 사진과 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치아의 영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득한 영상을 디자인 컴퓨터로 바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디자인 컴퓨터에서 이렇게 치아를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장점은 우리가 사실 모형상이나 구강 내에서는 뭐 출혈이나 이렇게 어떤 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 화면상에서는 이 모델을 확대해 볼 수도 있고 가상으로 절단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보철물을 이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것을 특수한 밀링기로 보내게 돼서 이 밀링기에서 주수하에 치아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시간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4시간 안에 끝나게 됐어요. 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이다. 네. 치아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이 하루 안에 가능하다라고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수술 방법이 실제 적용되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사례 준비돼 있을까요? 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네. 앞니가 이제 빠져서 오신 분이었어요. 단단한 걸 드시다가 앞니가 이제 깨져버린 분이셨는데요. 네. 왼쪽 상단의 사진과 같이 예전에 이제 보철물을 하고 계시다가 보철물 아래에 이제 치아 뿌리 부분에 충치가 생겨서 이제 뿌리가 약해져서 이제 병원에 내원한 상태로 이제 사진처럼 뿌리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어떤 또 다른 치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CT를 우선 촬영을 해서 이제 남아있는 뼈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CT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떤 것을 이제 심을지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치아를 빼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을 얻은 뒤에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 이제 입안내를 3D 카메라로 구강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PC로 이제 보내게 돼서 디자인 PC 상에서 상부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부 보철물을 치아 전용 밀링기를 통해서 이제 보내서 이제 치아 전용 밀링기에서 이제 상부 보철물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몇 시간 만에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사실 치아가 저렇게 빠지게 되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오시는데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보철이 완성이 되고 이제 감쪽받게 되니까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뭐 오늘 같은 금요일 밤에 밖에서 좀 놀다가 네. 혹시라도 치아를 상실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월요일 네. 출근할 때 좀 문제가 없겠네요, 원장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준비된 첫 번째 사례 확인을 해봤고요. 또 다음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네. 환자분께서 예전에 이제 치아가 빠져서 부분 틀니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부분 틀니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잇몸 아래가 흡수되기 때문에 조금 덜그덕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부분 틀니를 아예 빼놓고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제 부분 틀니를 이제 빼놓고 지내셔서 잇몸뼈가 약간 위축된 상태였는데요. 일단은 3D CT를 촬영해서 잇몸뼈의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이제 많은 모의 수술을 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개수와 그리고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거기 위에 어떤 보철물을 올릴지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개수가 많아질 때는 이제 시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용 가이드까지 미리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원에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고정이 잘 나오면 거기에다가 하부 보철물인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를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강 내 상태를 촬영해서 이제 디자인 PC로 보내고 디자인 컴퓨터에서 치아 모양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전용 밀링기로 이제 치아를 깎아서 만들어서 이제 해드리는데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최종 보철물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임시치아를 해드리게 돼요. 그래서 임시치아를 좀 쓰시다가 이제 임시치아를 쓰시고 잇몸이 좀 아물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이 잘 쓰시던 임시치아의 모양을 복제를 해서 최종 보철물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치아의 모양을 복제를 해서 최종 보철물을 해드리게 됐을 때 장점은요. 네. 보통 임시치아를 쓰시다가 최종 보철물로 바뀌게 되면 이물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임시치아의 모양을 복제를 했기 때문에 불편감 없이 잘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뭐 앞니의 경우도 한번 살펴봤고 네. 또 뭐 어금니의 경우도 어금니. 살펴봤는데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 이 사례를 보면 네. 원데이에 모든 걸 해결한다는 이렇게 게 참 눈으로 봐도 조금 믿기 어려워요, 네, 원장님. 좀 되게 신기하기도 네. 한데 저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알아봤는데 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병원에 내원하시면 3D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뼈의 위치나 상태 그리고 뼈의 골질 같은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지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수술상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개수가 많으면 여기서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술 당일날 환자분을 이제 모셔서 발치를 하고 그리고 모의 수술된 그 계획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리고 미리 결정된 그 위치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임플란트에 한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이 어버트먼트 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카메라로 이제 스캔을 하고요. 이 스캔된 데이터를 다시 디자인 PC로 보내고 디자인 컴퓨터에서 치아 모양을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서 다시 밀링기로 보내서 치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개수가 많으면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하시고 이후에 잇몸 위에 붓기가 가라앉으면 이제 최종 볼존으로 바꾸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원데이 임플란트 과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치아를 상실했을 때 바로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서 네.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치아를 상실한 채로 방치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김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임플란트 시기를 놓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쓰지 않으면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치조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를 빼게 되면 치조골에 어떤 적절한 자극을 가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은 점점점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 볼륨이 적어지는데요. 그 부피가 적어지면 사실은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그런 뼈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있는 부위에 심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치아가 있던 부위에는 심지를 못하고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약간 더 안쪽으로 심거나 아니면 턱뼈에 가깝게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철을 하실 때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고리식을 하더라도 자기 뼈보다는 이식된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튼튼한 자기 뼈 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강한 힘을 받을 때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은 힘을 주기 위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늘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또 치아가 빠지면 주변 치아 상황도 보시면은 치아들은 항상 치아가 없는 빈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치아가 치아끼리 잘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치아가 빠져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고 뭐 앞에 있는 치아는 뒤로 쏠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치열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이 틀어지면 과도한 교합력이 어떤 치아의 특정 치아에 작용하게 돼서 이 특정 치아의 잇몸뼈가 녹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틀어진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뭐 처진 치아를 크라운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치료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가 좀 빠지시면은 당장 치료할 계획이 없다고 좀 미루시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좀 치료를 미루세요. 네. 네, 상실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다 전 보니까 더 특이했던 게 그 공간이 네.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움직인다라는 게. 네, 이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쓰러지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지만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맞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치의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좌우를 하겠지만 네.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오래 못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장착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중한 치아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피가 나거나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심하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흔히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그게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잇몸은 그대로 자기 거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잇몸 주변이 붓고 피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일수록 더욱더 이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시던 분들은 예전부터 치과 치료를 조금 두려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술과 담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구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양치질을 게을리 한다거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쁜 이제 구강 습관이 있으면 그게 하루 만에 고쳐지진 않아요. 내가 맞아요. 임플란트 심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뭐 그 습관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힘들게 임플란트 하셨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워터픽 같은 다양한 이제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열심히 이제 쓰셔야 되고 사실 임플란트 사이에는 좀 구멍이 있어요.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잇몸이 꺼진 공간이 있는데요. 치간 칫솔을 이제 사용을 하셔서 이 공간 내에 저류한 음식물을 잘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 원장님 이게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네, 그렇죠. 양치질로는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좀 안쪽이라서 방향을 좀 어렵다. 방향이 좀 잘 안 들어간다. 그리고 치간 칫솔로 쑤셔서 피가 나니까 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워터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이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제때 음식물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세균들이 살기 좋은 이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임플란트의 표면은 뼈랑 이제 단단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표면을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세균이 한번 붙게 되면은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살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에 한 번 염증이 생기면은 자연 치아보다 더 빨리 이제 염증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잇몸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임플란트 잇몸 관리를 잘 못해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심해서 고름이 나게 됐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다시 치과에 가셔서 그 노출된 임플란트의 그 거친 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으시고 그다음에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에 이제 뼈가 없어진 부분은 고리식을 하셔서 이제 쓰시면은 다시 기능은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로 혹시 염증이 발생한다면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주위로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자연 치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 치아에도 이제 음식물이 이제 끼게 되면은 이제 자연 치아 상부가 아닌 하부, 이제 치아 뿌리에 이제 충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머리 그 크라운 부분에는 충치가 잘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치아 뿌리에는 이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젊은 층보다는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치아에도 치근 후식, 즉 뿌리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뭐 임플란트도 시술했다고 끝이 아니네요, 원장님. 네, 이 맞습니다. 환자분 네. 본인의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 이 뭐 A부터 Z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잖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용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예전에는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것이 이제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완성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고 네. 우리가 의료진들의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었고 동시에 치과 재료 그리고 치과 기공 장비들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 장비들의 발달과 그다음에 의료진의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하루 만에 보철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뿌리와 머리는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기능을 하다 보면 이 나사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의 풀림은 없는지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서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마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제 나사가 풀리면은 나사를 채시고 그다음에 염증이 발생하시면은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리를 할수록 이제 건강한 치아랑 잇몸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가지고 계시면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바르게 시술 받으시고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틀니나 임플란트나 자연 치아가 빠졌을 때 대체할 네. 수 있는 우리 방법으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저희 그 원장님들과 잘 상담하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 한의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앞서 틀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틀니와 더불어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임플란트에 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틀니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틀니가 장점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더 선호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그 가운데서도 네. 젊은 층에서도 네. 사고라든지 풍치 때문에 맞습니다. 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임플란트 수술. 그래도 딱 생각했을 때는 복잡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네. 들거든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경애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경희 원장님 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네.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임플란트 식립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굳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만큼 계속해서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 원장님,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돼 있을까요? 네, 치아 복은 오복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깨지거나 약해지고 때로는 잇몸뼈가 약해지면서 이제 치아가 상실되면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다행히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이 씹는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이제 최종 보철을 올릴 때까지는 이제 각 단계마다 시간이 필요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를 많이 기다렸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치아 보철물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동안 6개월에서 1년가량 네. 소요됐던 게 이제는 발치 이후에 즉시 식립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하루에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성할 네. 수 있다라고 하면 바쁜 현대인들도 다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치아가 빠지는 원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자연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요. 자연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뼈가 높기 때문인데요. 네. 잇몸뼈를 높게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교합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구강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균이 많은데요. 이제 양치질에 의해서 그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세균이 살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 잇몸뼈가 녹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교합력 때문인데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어떤 치아에 힘이 들어가는데 네. 이것을 교합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교합력이 고르게 분배된 게 아니라 어떤 치아에 특정하게 쏠리게 되면 그 치아의 잇몸뼈가 조금씩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위생도 잘 관리가 되고 교합력도 잘 조절돼야 자연치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잇몸뼈가 녹는 원인 두 네.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균과 함께 교합력, 네. 이 치아에 너무 많은 힘이 강해질 경우에 잇몸뼈가 상할 수 있다. 네.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치아가 상한다고 하면 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임플란트가 당연히 대표적일 수 그렇죠. 있겠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랑 틀니 그리고 브릿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릿지라고 해서 치아가 빠진 부분에 앞뒤 치아를 이렇게 삭제를 해서 그 치아를 한 덩어리로 이제 다리처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할 때는 그 브릿지 아래 치아는 상실된 부분에는 치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강한 교합력을 받을 때 조금 이제 선별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제 틀니가 있는데 틀니는 잇몸 위에 어떤 치아를 배열을 해서 사용하는 의치입니다. 그래서 잇몸 위에 이제 올라가는 틀니의 경우 단단한 음식, 고기나 깍두기와 같은 경우 그런 음식들은 씹을 때 조금 지장이 있고요. 잇몸이 흡수됨에 따라서 이 틀니가 덜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4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즘에 많이 하시는 임플란트 치료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는 반영구적으로 인공뿌리를 심고 그 인공뿌리 위에 보철을 씌워서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브릿지처럼 앞뒤 치아를 깎으실 필요도 없고 이제 그 치아만 치료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제 자연치를 보존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 세 가지 방법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앞서서 틀니를 파악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 해볼까 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이게 하루 만에 식립까지 가능하다, 수술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예전에는요, 네. 치아를 빼면은 그 잇몸뼈가 차오를 때까지 3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네. 또 이 임플란트가 뼈 완전히 굳을 때까지 또 6개월에서 뭐 1년을 기다리게 된 이후에 이제 보철물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치아는 뼈라는 거는 턱뼈랑 잇몸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잇몸뼈가 없다 하더라도 네.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턱뼈를 이용해서 고정을 얻고 그리고 부족한 잇몸뼈 부위는 잇몸뼈 이식을 해서 이제 초기 교정이 잘 나오면 거기 위에 이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치아를 뺀 후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 시간을 좀 줄일 네. 수 있는 그렇죠. 뭐 일명 원데이 네. 임플란트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맞을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요, 이제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것까지 가능했는데요. 네. 많은 장비가 발달됨에 따라서 치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뽑고 임플란트를 심고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부 보철물이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치아 이제 머리 상부 보철물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의료진이 많은 이제 기술이 숙련됐고 그리고 다양한 장비가 발달됐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치아를 뺀 후 이 원데이 만에 가능한 임플란트 수술 네. 방법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임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보철물 제작 도대체 네. 어떤 과정일까요? 이게 네. 임시 치아를 바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 네. 하루에 단번에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당연히 어떤 고도의 기술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또 이제 원장님들만의 어떤 노하우. 탁월한 능력이나 노하우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네. 그리고 임시 치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본을 떠야 돼요. 네. 근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임시 치아를 올린다거나 본을 뜬다거나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임시 치아 본뜨기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왼편에서 보이는 것 같이 찰것 같은 단단한 물질을 넣어서 이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본을 뜨는 건데요. 사실 이제
수술 직후에는 출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물질을 입안에 넣는다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이 개발된 방법은 우리 이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접촉식으로 치아에 본을 뜨는 방법입니다. 사진과 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제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치아의 영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득한 영상을 디자인 컴퓨터로 바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디자인 컴퓨터에서 이렇게 치아를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장점은 우리가 사실 모형상이나 구강 내에서는 뭐 출혈이나 이렇게 어떤 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 화면상에서는 이 모델을 확대해 볼 수도 있고 가상으로 절단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보철물을 이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것을 특수한 밀링기로 보내게 돼서 이 밀링기에서 주수하에 치아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시간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4시간 안에 끝나게 됐어요. 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이다. 네. 치아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이 하루 안에 가능하다라고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수술 방법이 실제 적용되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사례 준비돼 있을까요? 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네. 앞니가 이제 빠져서 오신 분이었어요. 단단한 걸 드시다가 앞니가 이제 깨져버린 분이셨는데요. 네. 왼쪽 상단의 사진과 같이 예전에 이제 보철물을 하고 계시다가 보철물 아래에 이제 치아 뿌리 부분에 충치가 생겨서 이제 뿌리가 약해져서 이제 병원에 내원한 상태로 이제 사진처럼 뿌리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어떤 또 다른 치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CT를 우선 촬영을 해서 이제 남아 있는 뼈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CT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떤 것을 이제 심을지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치아를 빼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을 얻은 뒤에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 이제 입안 내를 3D 카메라로 구강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PC로 이제 보내게 돼서 디자인 PC 상에서 상부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부 보철물을 치아 전용 밀링기를 통해서 이제 보내서 이제 치아 전용 밀링기에서 이제 상부 보철물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몇 시간 만에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사실 치아가 저렇게 빠지게 되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오시는데요.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보철이 완성이 되고 이제 감쪽받게 되니까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뭐 오늘 같은 금요일 밤에 밖에서 좀 놀다가 네. 혹시라도 치아를 상실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아, 월요일 네. 출근할 때 좀 문제가 없겠네요, 원장님.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준비된 첫 번째 사례 확인을 해봤고요. 또 다음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네. 환자분께서 예전에 이제 치아가 빠져서 부분 틀니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부분 틀니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잇몸 아래가 흡수되기 때문에 조금 덜그덕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부분 틀니를 아예 빼놓고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이제 부분 틀니를 이제 빼놓고 지내셔서 잇몸뼈가 약간 위축된 상태였는데요. 일단은 3D CT를 촬영해서 잇몸뼈의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이제 많은 모의 수술을 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개수와 그리고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거기 위에 어떤 보철물을 올릴지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개수가 많아질 때는 이제 시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용 가이드까지 미리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원에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고정이 잘 나오면 거기에다가 하부 보철물인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를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강 내 상태를 촬영해서 이제 디자인 PC로 보내고 디자인 컴퓨터에서 치아 모양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전용 밀링기로 이제 치아를 깎아서 만들어서 이제 해드리는데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바로 최종 보철물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임시 치아를 해드리게 돼요. 그래서 임시 치아를 좀 쓰시다가 이제 임시 치아를 쓰시고 잇몸이 좀 아물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이 잘 쓰시던 임시 치아의 모양을 복제를 해서 최종 보철물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 치아의 모양을 복제를 해서 최종 보철물을 해드리게 됐을 때 장점은요. 네. 보통 임시 치아를 쓰시다가 최종 보철물로 바뀌게 되면 이물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임시 치아의 모양을 복제를 했기 때문에 불편감 없이 잘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뭐 앞니의 경우도 한번 살펴봤고 네. 또 뭐 어금니의 경우도 어금니. 살펴봤는데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 이 사례를 보면 네. 원데이에 모든 걸 해결한다는 이렇게 게 참 눈으로 봐도 조금 믿기 어려워요, 네, 원장님. 좀 되게 신기하기도 네. 한데 저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알아봤는데 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볼 수 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병원에 내원하시면 3D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뼈의 위치나 상태 그리고 뼈의 골질 같은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지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수술상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개수가 많으면 여기서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술 당일날 환자분을 이제 모셔서 발치를 하고 그리고 모의 수술된 그 계획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리고 미리 결정된 그 위치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임플란트에 한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이 어버트먼트 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카메라로 이제 스캔을 하고요. 이 스캔된 데이터를 다시 디자인 PC로 보내고 디자인 컴퓨터에서 치아 모양을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서 다시 밀링기로 보내서 치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개수가 많으면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하시고 이후에 잇몸 위에 붓기가 가라앉으면 이제 최종 볼철로 바꾸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원데이 임플란트 과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치아를 상실했을 때 바로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서 네.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 치아를 상실한 채로 방치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김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임플란트 시기를 놓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쓰지 않으면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치조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를 빼게 되면 치조골에 어떤 적절한 자극을 가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은 점점점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 볼륨이 적어지는데요. 그 부피가 적어지면 사실은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그런 뼈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있는 부위에 심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치아가 있던 부위에는 심지를 못하고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약간 더 안쪽으로 심거나 아니면 턱뼈에 가깝게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철을 하실 때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고리식을 하더라도 자기 뼈보다는 이식된 뼈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튼튼한 자기 뼈 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강한 힘을 받을 때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은 힘을 주기 위해서 임플란트 개수를 늘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또 치아가 빠지면 주변 치아 상황도 보시면은 치아들은 항상 치아가 없는 빈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치아가 치아끼리 잘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치아가 빠져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고 뭐 앞에 있는 치아는 뒤로 쏠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치열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이 틀어지면 과도한 교합력이 어떤 치아의 특정 치아에 작용하게 돼서 이 특정 치아의 잇몸뼈가 녹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고 이렇게 틀어진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뭐 처진 치아를 크라운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치료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가 좀 빠지시면은 당장 치료할 계획이 없다고 좀 미루시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좀 치료를 미루세요. 네. 상실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다 전 보니까 더 특이했던 게 그 공간이 네.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움직인다라는 게. 네, 이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쓰러지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지만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맞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치의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좌우를 하겠지만 네.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오래 못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장착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중한 치아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피가 나거나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심하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흔히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그게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잇몸은 그대로 자기 거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잇몸 주변이 붓고 피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일수록 더욱더 이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시던 분들은 예전부터 치과 치료를 조금 두려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술과 담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구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양치질을 게을리 한다거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쁜 이제 구강 습관이 있으면 그게 하루 만에 고쳐지진 않아요. 내가 맞아요. 임플란트 심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뭐 그 습관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힘들게 임플란트 하셨으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워터픽 같은 다양한 이제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열심히 이제 쓰셔야 되고 사실 임플란트 사이에는 좀 구멍이 있어요.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잇몸이 꺼진 공간이 있는데요. 치간 칫솔을 이제 사용을 하셔서 이 공간 내에 저류한 음식물을 잘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 원장님 이게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네, 그렇죠. 양치질로는 안 되는 사각지대가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좀 안쪽이라서 방향을 좀 어렵다. 방향이 좀 잘 안 들어간다. 그리고 치간 칫솔로 쑤셔서 피가 나니까 나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워터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이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제때 음식물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세균들이 살기 좋은 이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실 임플란트의 표면은 뼈랑 이제 단단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표면을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세균이 한번 붙게 되면은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살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에 한 번 염증이 생기면은 자연 치아보다 더 빨리 이제 염증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잇몸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임플란트 잇몸 관리를 잘 못해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심해서 고름이 나게 됐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다시 치과에 가셔서 그 노출된 임플란트의 그 거친 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으시고 그다음에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에 이제 뼈가 없어진 부분은 고리식을 하셔서 이제 쓰시면은 다시 기능은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로 혹시 염증이 발생한다면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주위로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자연 치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 치아에도 이제 음식물이 이제 끼게 되면은 이제 자연 치아 상부가 아닌 하부, 이제 치아 뿌리에 이제 충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머리 그 크라운 부분에는 충치가 잘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치아 뿌리에는 이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젊은 층보다는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치아에도 치근후식, 즉 뿌리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뭐 임플란트도 시술했다고 끝이 아니네요, 원장님. 네, 이 맞습니다. 환자분 네. 본인의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법, 이 뭐 A부터 Z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잖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용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예전에는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것이 이제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완성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고 네. 우리가 의료진들의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었고 동시에 치과 재료 그리고 치과 기공 장비들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 장비들의 발달과 그다음에 의료진의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하루 만에 보철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뿌리와 머리는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기능을 하다 보면 이 나사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의 풀림은 없는지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서 이제 6개월에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제 나사가 풀리면은 나사를 채시고 그다음에 염증이 발생하시면은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리를 할수록 이제 건강한 치아랑 잇몸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가지고 계시면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바르게 시술 받으시고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틀니나 임플란트나 자연 치아가 빠졌을 때 대체할 네. 수 있는 우리 방법으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저희 그 원장님들과 그 잘 상담하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